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95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효고 협립미술관입니다. 효고 협립미술관은 너무 길어서 발음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효고 미술관으로 하겠습니다. 효고 미술관은 안도 다다오가 일본 외의 나라에서 디자인한 건축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포토워스 현대미술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워스 미술관하고는 외부 형태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뿐이지 내부 평면을 보면 또 완전히 다른 건물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자체의 그레이드도 효고 미술관이랑 포토워스 현대미술관하고는 격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에도 나오시마의 지중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제가 일본에서 본 안도의 미술관 설계 중 효고 미술관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술관의 동선 문제는 좀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수직 동선은 멋있습니다. 네, 멋은 있는데요. 불편합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럼 후딱 효고 미술관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효고 미술관은 고베에 있습니다. 여기를 답사를 갔을 때는 요메부 타이와 백단원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고베 항구 근처에 운하에 있고요. 한번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볼까요? 예,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바로 효고 미술관입니다. 멋지죠? 원래 고베에 안도의 건축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는 미술관 내부 주차장에 했습니다. 내부를 관람했다고 주차리는 없고요. 효고 미술관은 이렇게 운하의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고 미술관은 언뜻 보면 3개의 직사각형 메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2개의 메스는 한 몸으로 전시도이고 이거 하나만 별도로 떨어진 갤러리 동입니다. 정면은 모르겠지만 북쪽 후면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 2개의 메스가 전시동이고 따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갤러리 동입니다. 이 북쪽 후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정문은 서축 출입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미술관 주차장에서 내려서 진입했기에 이 정문은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효고 미술관은 이렇게 운하 쪽의 정면을 보게 되면 얼핏 3개의 거대 메스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을 안도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2개를 같이 디자인한다고 비슷한 2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거대한 두 램프 아시겠죠? 치카츠 아스카 박물관과 유메부타이의 공중정원 계단과 비슷한 디자인이죠. 효고 미술관의 저 여자아이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앞에 운하는 그렇게 멋진 풍경은 아닙니다. 뭐랄까 너무 강하게 항구의 운하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하지만 효고 미술관의 이 거대한 운하길을 산책하는 기분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2019년 처음 도착해 운전을 해서 간 도시가 고베인데 여기 도로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고가 도로가 2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자동차 도로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항구 주변길이나 운항길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좋게 널찍하니 좋습니다. 차라리 3개의 메스로 나눠져 있으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외부 공간을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평면을 가지고 외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층의 데크의 서쪽부터 살펴볼까요? 운하길에서 3층 데크로 올라오는 서측 입구입니다. 보통은 1층부터 3층으로 올라가면서 외부를 설명드리는데 효고미술관은 거꾸로 3층 외부 데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덜 헷갈릴 것 같아서요. 3층 데크에서 바라본 전시동 남측입니다. 저 사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시면 전시동 두 메스 사이에 끼어져 있는 옥상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전시동의 두 메스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 3층 평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전시동 사이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기획 전시장 지붕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근데 솔직히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셔서 뒤돌아보시면 전시동의 두 메스 사이로 이렇게 고베 운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시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멋진 풍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시동의 북측 전경입니다. 저 끝으로 가시면 바로 비서의 정원이 열린 공간이 나옵니다. 비서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저 조각이 얼마나 유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이지는 않죠. 차라리 나무나 꽃을 심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3층 데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전시동과 갤러리동은 남측 데크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시동과 갤러리동이 데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전시동과 갤러리동 사이에 원형 계단과 원형의 테라스 그리고 안도 갤러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도 갤러리가 있는 줄은 모르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여태껏 본 안도 갤러리 중 여기가 가장 급이 높았습니다. 전시동과 갤러리동이 3층 데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시동의 데크는 저 사과 조각이 있는 곳까지만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제는 미국 시인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모티브로 안도가 디자인한 푸른 사과랍니다. 이제 안도 미술가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일까요? 푸른 사과가 있는 위치에서 갤러리동을 바라보면 얼핏 그 앞까지 데크가 연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여기를 간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갤러리동의 내부 전시는 못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본 미술관은 내부 사진을 못 찍게 해서요. 미국은 아니던데요. 전시동과 갤러리동 사이에 있는 안도 갤러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안도 갤러리는 3층으로도 2층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여기에 좀 끼어져 있습니다. 바로 안도 갤러리도 이렇게 옥상층 데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옥상층 데크에서 3층 안도 갤러리 출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기에 뚫린 곳은 전시동의 3층 데크입니다. 3층 데크에서 내려와서 옥상층 데크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본 효고미술관의 평면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또 여기 답사의 기억이 바래져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전시동과 갤러리동 사이의 데크 공간도 살짝 살펴볼까요? 이 사이 공간은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도 보이는 풍경이 좀 삭막해 보이네요. 저 풍경이 들어온다면 이 공간에 무슨 짓을 해도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층 공간은 특별하게 외부 공간이 없어서요. 바로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실제로 1층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전시동과 갤러리동 중간 통로밖에는 없습니다. 전시 갤러리동 1층 중간 통로입니다. 저기 보이는 입구는 바로 원형 계단과 1층 엔터런스 홀과 연결됩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오시면 안도 갤러리의 아랫부분이 보입니다. 안도 갤러리는 전시동과 갤러리동의 연결된 데크 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2층의 안도 갤러리를 외부에서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민이나 효고미술관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시 갤러리동 중간에서 북측 후문 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 위의 공간 구성은 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더 디자인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제 외부의 마지막으로 북측 후문을 보겠습니다. 북측 후문은 거대한 가벽의 문이 전시동과 갤러리동을 중간에서 감싸면서 일종의 경계적인 역할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술품을 옮길 수 있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뒤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편으로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을 보여드릴 텐데 내부 구성이 효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자면 효고 미술관을 모컵으로 만들고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을 진짜로 설계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효고 미술관 내부는 의외로 좀 평범하거든요. 효고 미술관 내부는 1층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원형 계단입니다. 원형 계단은 지하 주차장부터 2층 원형 테라스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로 여기를 왔기 때문에 이 원형 계단을 제일 처음 보고 효고 미술관에 대한 기대가 엄청 고조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한 건축가가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정점을 찍을 때 항상 원형 계단 또는 램프가 나오더라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그랬고 프랭크 게리도 그랬고 헤르조그 드 무릉도 그렇더라고요. 안도도 이 이전 작품에서 이렇게 원형 계단을 적극적으로 쓴 작품을 못 봤었거든요. 전에는 흉내만 좀 냈죠. 정말로 이 원형 계단은 멋집니다. 무엇보다도 각 층에서 나오는 다른 방향의 출구들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효고 미술관과 포토워스 미술관의 내부 평면 구성이 매우 다르다고 했죠. 물론 포토워스 미술관이 좀 더 내부 평면이 훌륭하지만 나름대로 효고 미술관도 괜찮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엔트런스 홀입니다. 엔트런스 홀은 전시동의 두 개 베이스가 하나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티켓 오피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출구가 효고 미술관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엔트런스 홀은 얼핏 보면 한쪽 전체가 다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시동의 두 개 베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각각의 계단이 이 유리 커튼홀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계단입니다. 이 공간 재미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잠깐 들었습니다. 바로 커튼홀 뒤쪽의 두 개의 계단 공간입니다. 이 계단들을 올라가면 양쪽 메스로 올라갈 수 있는 두 개의 특별한 계단실이 있습니다. 이건 1층을 다 살펴보고 소개하겠습니다. 효고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시장은 상설 전시장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특별 전시로 인상판 미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품은 1층 상설 전시장에 있는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설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들은 글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별로였습니다. 뭐 지방미술관의 한계이겠죠. 전시된 작품 중에 하나는 일종의 소재를 통한 작품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현대 추정화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집 같은 것을 짜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청동 작품들도 있는데 로댕의 칼레 시민을 약간 패러디한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2층에도 전시 작품이 있는데 사진을 안 찍어 놓으니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 아니란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기 두 개의 계단실 공간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계단실은 동측의 계단입니다. 여기 계단실은 대칭을 주제로 계단을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그 사이에 끼어서 공간의 모습이 많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계단을 대칭으로 구성하려면 저 엘리베이터실과 대칭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저거 하나만 있으니까 많이 어색하죠? 여기 계단실 천창은 전시동 건물 맨 위의 간접 조명 천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과감하게 완전히 보이는 창호를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감함이 이 당시 안도에게는 없었나 봅니다. 동측 계단보다 서측 계단은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 계단은 동측이 2층에서 3층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는 1층부터 3층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직선적이고 단순한 계단의 연결이 더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노철 콘크리트의 느낌이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 기억이 조금 부정확하긴 한데 저 계단의 꼭대기에 나가는 출구가 없거나 완전히 닫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효고미술관이 4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층은 기껏해야 옥상 데크뿐인데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동측같이 공간이 언밸런스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되었지요 뭐. 하지만 이 계단을 한쪽으로 몰아 넣으면서 각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공중 데크 복도로 연결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즉 동선이 좀 꼬였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동선의 문제는 확실히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에서 효고미술관처럼 매수 두 개를 합쳐서 공간을 디자인 안 하고 분리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는 끝내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쩌면 안도는 동선이 짧아지고 기능적인 것보다는 길고 상징적인 것을 더 추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3층에는 이렇게 두 개의 매수의 중간을 이어서 하나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동측과 서측의 양쪽 계단실이 필요한지를요. 3층에서 유일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은 비서의 정원과 복도 뿐입니다. 먼저 비서의 정원을 보겠습니다. 아까 전 정시동 옥상 데크에서 내려다본 비서의 정원입니다. 정말 여기는 나무나 꽃을 심는 것이 더 좋다니까요. 전시동의 3층 서측 복도입니다. 여기는 양쪽이 막혀져 있어서 남측 복도와 동측 복도로 건너가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쓸데없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확실히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에서는 잘 사용합니다. 자, 이제 내부에서 마지막으로 안도 갤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갤러리동은 못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쪽은 어떤 전시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안도 갤러리 2층 외부입니다. 2층은 가운데 벽을 두고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측 전시장에는 안도를 유명하게 만든 두 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그리고 안도의 초기 주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전시 방법은 정말 안도다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 토미시마 주택이 나오는군요.
이런 주택 작품들이 꾸준히 축적되어서 지금의 안도를 만든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자료 정리 잘 해놓았네요. 이것이 2층 정시장을 양쪽으로 나눈 내부 가벽이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 입구에는 안도의 사무실에서 안도와 함께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원 중 하나는 개네요. 비서의 교회가 전시된 공간에서 가벽을 기점으로 반대편에는 이렇게 효고미술관의 초기 계획안도 설치되어 있네요. 파란 사과와 함께요. 근데 이 사과는 매번 싱싱한 사과를 가져다 놓는 것일까요? 2층 원형 테라스 쪽인 남층 전시장에는 이렇게 떡하니 안도의 건축 설계 사무실 모델도 전시해 놓고 있네요. 근데 책을 엄청 자랑하고 싶나 봐요. 모델의 각 층마다 빼곡하게 책들이를 끼워 놓았네요. 남측에는 또 안도의 후기 주택을 대표하고 있는 4m 바이 4m 하우스도 전시되어 있네요. 이 작품도 효고현에 있는데 개인주택이라서 접근이 좀 어렵겠죠? 여기는 안도 갤러리의 3층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정확히 안도의 무슨 작품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계획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베니스의 안도가 설계한 미술관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조만간 꼭 가서 볼 것입니다. 정말 이 작품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3층의 한 칸에는 안도의 서재를 재현해 놓은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의 책을 어떻게 꺼내라고 저렇게 책을 꽂아 놓고 쓰는 것일까요? 이제 다음번에 포토스 현대미술관을 소개할 것인데 이 두 미술관은 정말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안도는 뻔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기에 일본이랑 미국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